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오래 머무는 양지바른 터와 물길은 반듯하고 땅은 고요히 숨을 쉬는 곳. 예부터 이곳은 기운이 고인 자리라 불려왔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엔 홀로 있는 초가집이 있습니다. 성만이라는 사내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성만은 머슴살이를 하며 잎 하나 풀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한양에서 살던 양반 자제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참 따뜻한 줄 알았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갑작스럽게도 닥치듯 조부와 부친이 조정다툼에 휘말리며 관직을 잃었습니다. 성만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집안이 무너지자 세상도 사람들도 낯설게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이웃들은 시선을 피했고 도련님이라 부르던 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양반이란 이름만 남은 그에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한때 친구라 믿었던 이들조차 그가 힘든 처지에 놓이자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삭바느질을 받으러 왔었다 들었네? 자네의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입은 버선 실밥이 터졌는데 가져가서 수선 좀 해주게나. 그날 이후 성만은 사람을 멀리하고 말이 줄었습니다. 성만의 집안이 끝내 붙든 건 단 하나, 풍수에 밝았던 조부가 친분이 있던 풍수사와의 내기장기 끝에 받아낸 경상도 끝자락의 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연고 하나 없는 이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마을에 역병이 돌았고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쓰러진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떠난 뒤 성만은 더 말을 아끼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돌담 위를 지나가는 고양이나 밭에 내려온 고라니에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놀라지 말거라. 오늘은 왜 혼자 왔느냐? 배고파 왔느냐? 밭은 덜 망쳐라. 나도 겨우내 먹을 걸 챙겨놔야지. 사람 말은 줄었지만 마음속 말까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눌 곳이 사라졌을 뿐이었지요. 그는 매일 새벽 뒷산에 올랐습니다. 나물이나 장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놓고 간 쇠덫의 산짐승들이 다치지 않도록 뒷산을 살피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 길 위엔 조용히 잠든 성만의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성만에게 말했지요. 성만아, 이 땅만은 팔지 말 거라. 저기 산자락 아래 작은 땅 말이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될 게다. 집안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자리는 남겨야 한다. 그 말은 예전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운 성만에게 삶을 붙들 수 있게 해준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해 뜨기 직전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가르듯 철컥 더디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만은 조심스레 소리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짧고 억눌린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멈춰선 그곳엔 젊은 여인이 쇠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해진 저고리, 말라붙은 입술, 흐트러진 머리칼. 발목은 피에 젖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흙먼지에 가려지지 않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성만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덫의 양쪽을 눌러 천천히 벌렸습니다. 딸깍, 쇠가 풀리는 소리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성만은 허리춤에서 천을 꺼내 피 흘리는 발목을 감쌌습니다. 가느다란 발목은 불에 댄 듯 붉게 부어 있었고 살결 아래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성만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자신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던 사내.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러 온 건데 덫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성만은 손을 멈칫하다 천을 더 단단히 묶고는 말했습니다. 죽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그 표정엔 웃음보다 체념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돌아서며 등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걷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등에 업히시지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삶을 내려놓으려 산에 올랐고 또 한 사람은 생명을 살피려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만난 건 우연만은 아니었겠지요. 아침 햇살이 스며든 초가집은 고요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살이는 간소했지만 세월의 다른 물건들은 깨끗했지요. 성만은 천을 적시어 조심스레 그녀의 발목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친 부위를 살폈습니다. 상처가 깊진 않지만 붓기가 있습니다. 며칠은 걸리겠습니다. 머무르실 곳이 없다면 여기서 회복하시지요. 성만은 작은 솥에 물을 데우고 약초를 넣어 우려냈습니다. 천을 적시어 그녀의 발목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습니다. 천이 닿을 때마다 가녀린 발목이 그의 손 안에서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감촉에 놀란 듯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지요. 폐가 되진 않을지. 상처가 낫는 대로 곧 떠나겠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혼자 지낸 지 꽤 되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까? 지쳐 계신 얼굴이었습니다. 길을 오래 돌아오셨구나 싶었지요. 그 이상 묻는다고 나아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간섭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성만의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 작게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소연이라 합니다. 미소 짓는 소연을 가만히 보던 성만은 입안으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저는 정성만이라 합니다. 계시는 동안 마음 편히 지내시지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옷 한 벌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갈아입으실 옷이 따로 없으신 듯해서. 어머니 것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입으시지요. 곱게 접힌 옷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바라보다 옷을 건네받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엔 작은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성만은 물을 떠다 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얼굴과 손을 씻고 흩어진 머리칼을 정갈히 빗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잠잠했던 얼굴에 조금의 생기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잠시 뒤 성만은 따뜻한 죽과 반찬을 챙겨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앉아있던 소연을 보고 성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 너머로도 은은히 감돌던 미색은 세수를 마친 뒤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단아한 모습에 성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칙칙하던 자신의 방이 마치 오색 찬란하게 환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조심스레 거두고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건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보며 먹는 한 끼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젓가락 소리와 숨결만으로도 따뜻한 기척이 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성만은 이부자리를 봐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머무르셔도 괜찮으니 발목이 낫기 전엔 무리하지 마십시오. 소연은 짧게 시선을 마주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남녀인 두 사람은 시선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잠자리를 정리한 성만은 자신의 짐을 들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밤 초가집 안은 말보다 조용한 숨소리와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드는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 누운 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만은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저 앳된 여인은 어떤 사연으로 산에 올랐을까? 왜 죽음을 생각해야 했을까? 알 수 없는 마음의 가느다란 실이 자꾸 그녀에게로 뻗어나갔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쫓기듯 살던 나날들에 늘 마음이 불안하던 소연이었는데 이 낯선 초가집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낯선 초가집, 낯선 남자. 하지만 그 어른 등에 업혀 산을 내려오던 순간 그 품은 너무도 따뜻했지요. 왜 이 사람은 혼자 살고 있을까? 혼인을 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과 온전히 내어주던 어른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직 묻지 않은 것들을 조용히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성만의 초가집에 머물며 그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성만은 약초를 다려 그녀의 발목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이 어느새 두 사람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적막하던 초가집엔 어느덧 두 사람의 숨소리와 온기가 차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용히 피어나던 그 무렵, 그 평온을 깨듯 마을의 낯선 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앞서고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풍경을 조용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땅의 기운을 계산하려는 욕망이 가만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만호. 그는 본디 한양에서 자란 양반가 자제였습니다. 홍문관 교리로 재직했던 조부는 평생 글로 세상을 논하던 선비였고 아버지는 청백리로 이름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당파 싸움에 휘말리며 그 이름은 오히려 표적이 되었고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관직을 잃고 외곽의 땅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이후 15세 이만호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부는 말없이 세상을 등졌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지요.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청렴이라 불린 삶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조부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 땅을 갖겠다.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내 자리를 만들겠다. 그는 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직관들을 가까이 두며 명당의 정보를 모으고 좋은 터를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배풍수는 그의 욕심을 눈치채고 그를 내쳤습니다. 하지만 이만호가 떠나기 전 배풍수가 자신의 딸과 나누던 말을 이만호는 엿들었습니다. 그 마을 뒷산 능선 아래 작은 평지가 있단다. 햇살이 오래 머물고 물길이 쉬어가는 자리였지. 진짜 명당이란 아마 그런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펼쳐진 산세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맥이 꺾이지 않고 흐르는 곳. 양지와 물줄기까지. 틀림없어. 배풍수가 말한 자리가 맞다. 이만호는 주변을 살피듯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산 아래 조용히 자리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세월의 다른 흙담이 초가집을 감싸고 있었지요. 담 너머로 한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설마 배풍수의 딸. 추격을 놓쳤다더니 결국 여기 숨어 있었군. 여기 알고 찾아온 개야. 그는 입꼬리를 조용히 비틀며 중얼댔습니다. 이 마을도 손을 좀 봐야겠군. 그날 저녁 성만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낯선 기척과 함께 이만호가 초가집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초가집을 훑어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실례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 일대를 살펴보다 이곳이 마음에 들더군요. 저에게 넘기실 생각은 없으신즉 값은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성만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만호는 짧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초가 하나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엔 한양 도련님이셨다 들었습니다. 성만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만호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양반이란 것도 이름만으론 소용없지요. 허니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지요. 그래야 벼슬도 하고 좋은 혼처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 요즘 댁에 머무는 여인이 있다던데 괜한 말 나오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만은 빗자루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례한 말씀은 그만두시지요. 이만호는 짧게 웃으며 한 걸음 물러났고 집안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닙니다. 그 여인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한 오해가 생기면 괜한 일이 따를 수도 있지요. 땅은 오래 남아도 그 땅에 발을 딛는 사람은 늘 같은 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이만호는 웃으며 돌아섰고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성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만호는 하인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센 자는 누구냐? 윤노생 어르신이옵니다. 예조 참의를 지내신 양반으로 마을에선 가장 신망이 두텁다 합니다.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알려져 있고 마을 사람들 모두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댔습니다. 윤노생이라. 그 노인은 쉽지 않겠군. 그렇다면 다른 수를 써야겠어. 그날 밤 소연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마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 그 말투, 그 조롱 섞인 웃음까지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데려갔던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겨우 의지하게 된 사람에게 또 다른 위험을 안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이 자신을 구할 때 감싸주던 천조각, 자신을 위해 구해온 약초 주머니. 그녀는 성만이 건넨 것들을 소중히 챙겨 넣다가 손끝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빛엔 낯선 감정이 일렁이며 아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는 그녀 앞에 성만이 서 있었습니다. 떠나시려는 겁니까? 소연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무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자 이만호는 절 알아봤습니다. 당신께까지 피해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만은 알 수 없는 강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소연을 이대로 보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를 보내는 순간 다시는 닿지 못할 인연을 놓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소연 낭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소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풍수사였던 아버지의 죽음과 그 일에 얽힌 이만호의 만행들. 말끝마다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성만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제게만 명당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안고 떠돌다 여기까지 왔지요. 하지만 이만호가 그 땅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절 보내주십시오. 저 때문에 당신까지 다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부께서 한양에 계실 때 알고 지내던 풍수사가 있었다 합니다. 내기 장기에서 이긴 대가로 좋은 터를 하나 알려줬다지요. 그 자리를 두고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갈 사람의 자리라고 하셨답니다. 그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소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혼란스럽던 눈빛에 오래전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풍수사가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말없이 오가는 무언가가 이전과는 다른 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개가 걷히고 산자락 중턱에 작은 평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이 오래 머물고 바람이 고요히 쉬어가는 땅,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흙을 짚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이만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련님 같은 분이 지켜야 합니다. 전 떠나기 전에 그 자와 단판을 지을 겁니다. 소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자신을 구해준 성만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그 은혜를 반드시 이 자리에서 갚겠다 다짐했지요. 성만은 소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단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소연 낭자의 아버지께서 찾으신 땅이고 낭자가 여기까지 와 닿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 산에서 처음 뵈었을 때 죽으러 오셨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가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소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만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과 함께한 지난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성만에게 이 땅은 그저 버티기 위해 붙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 저녁이면 불빛 너머 비치는 그림자 하나에 혼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지요. 저도 소연 낭자처럼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집안도 가까웠던 이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연 낭자와 함께한 나날들이 쌓이며 제 마음이 한겨울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대와 함께 말입니다. 소연은 말없이 성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제야 소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도 따뜻한 그의 손을 천천히 마주 잡았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기로 조용히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초가집 마당 한편에 작고 조용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작은 상 위엔 따뜻한 술잔 2개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혼례는 누구에게 알릴 것도 받을 축복도 없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조용하던 초가집 마당에 이만호가 관원과 하인들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그 문서는 5년 전 성만의 조부가 토지를 넘겼다는 내용이었고 안동관아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즉, 이 집과 산자락은 이미 이만호의 소유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관원은 무표정하게 성만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성만이 본인이요. 이 땅은 이미 토지 문서에 따라 다른 주인에게 넘어간 줄 모르셨소? 귀하가 무단으로 거처를 이어오고 있다 하여 관아에 정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오늘부로 나가라는 처분을 내리러 온 것이오. 성만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환과 장례로 정신없던 시기, 정식으로 관아에 상속 신고를 올리지 못했던 그는 그저 조부의 말을 따라 그 땅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당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멀찍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소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문서, 가짜입니다. 바람이 멎은 듯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 사이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오메.
이제 보니까는 예전에 마을을 떠돌아다니던 처녀구만. 맞네. 맞아. 이 집에 누가 산다더니 그 짝이구만. 그 꼴을 할 땐 몰랐는데 곱다고 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만호가 조용히 웃으며 소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태껏 도망치던 것처럼 그냥 숨죽이고 있지 그랬느냐. 너도 잘 알 텐데 내 아비가 왜 사라졌는지. 그 길 너도 따라가고 싶은 것이냐. 그 말은 소연의 오랜 상처를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그녀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리였습니다. 이젠 자신이 지켜야 할 차례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지요. 소연은 한 걸음 나아가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저는 숨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침내 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풍수를 보셨습니다. 생전에 명당 자리를 알게 되었지요. 헌데 그걸 이만호, 이자가 알게 됐습니다. 그 명당 자리를 알아내려 아버지를 데려가 고문하고 병들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만호가 다녀간 마을을 찾았습니다. 좋은 땅을 흉지라 속여 헐값에 사들이고 끝내 거부한 이들은 어느 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 땅의 명의는 이만호에게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연의 말이 끝나자 마당엔 잠시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이내 마을 사람들 사이로 조용한 웅성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엔 놀람과 혼란이 겹쳐 어렸습니다. 그 순간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노생은 예조 참의를 지낸 뒤 고향으로 내려와 후학을 가르치며 마을을 돌보고 있었지요. 성만의 조부와는 예조 시절 인연이 깊었고 한때 큰 은혜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만에게 닥친 일을 전해 들은 그는 조용히 자리에 나섰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동 고을에서 발급된 문서라 했나. 그 고을 원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네? 헌데 저 문서는 아무리 봐도 수상하군. 갑작스러운 윤노생의 개입에 이만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원도 당황한 채 윤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어차피 성만 이자는 한양서 내려온 외지인이지 않습니까? 문서 없이 땅에 머무른 건 사실이니 마을분들이 마음 쓰실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 문서가 진짜인지는 확인하면 될 일. 그러나 사람됨은 지금 여기 모인 이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는가?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이 오면 길목을 쓸고 마을 어르신들 곁에서 말벗이 되어주던 모습과 굳은 마을이라도 조용히 나서던 성만을 나는 오래 지켜보고 있었네? 문서 하나 들이밀었다고 그를 내쫓는다면 우리가 지켜온 마을의 도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때 다른 이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성만 도령 덕분에 우리 아이 글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리 감사한 분을 몰아내다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손주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위원에게 업고 달려간 게 성만 도령이요. 우리 집 선산도 이만호가 흉지라 하길래 팔았습니다. 그 양반 말 듣고 할아버님 묘도 이장했지요. 헌데 꿈에 할아버님이 나와 그러셨습니다. 시끄럽고 추워서 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 자리에 기와집을 올리고 있더이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하나둘 쌓이자 이만호의 표정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쥐고 흔들던 흐름이 어느새 뒤집히고 있었지요. 성만이 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이면 조부께서는 병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동 관악까지 가서 땅을 넘겼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땅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넘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문서를 끝내 밀고 나가겠다면 저도 이 억울한 사정을 관아에 아뢰겠습니다. 성만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만호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잔뜩 쥐고 있던 손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소연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만호, 당신에게 풍수란 무엇입니까? 욕심이 풍수를 만나면 땅을 차지하려 들고 사람이 풍수를 배우면 공존을 생각하게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당신에게 끝내 그 자리를 밝히지 않은 이유 알겠습니다. 남의 삶을 짓밟고 주머니만 채우는 자를 세상은 끝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진실을 드디어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윤노생이 관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문서, 감찰에 정식으로 의뢰하시오. 그대도 관직 오래 하고 싶으면 바르게 판단하게. 관원은 굳은 표정으로 문서를 접고 돌아섰고 이만호는 말없이 이를 악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더는 쫓기지 않았고 이만호는 다시는 그 마을에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초가집 마당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발걸음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만과 소연을 향한 시선도 바뀌어 갔고 이제 그들은 우리 마을 사람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성만과 소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처럼 이만호로 인해 삶이 무너진 이들을 찾아다녔고 성만은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 청원서와 증빙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곁엔 윤노생이 있었습니다. 예조 참의를 지낸 그는 관청의 절차와 감찰 관리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간 수집된 증거를 정리해 형조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이만호는 위조문서 사용, 관권 남용, 강제 토지 이전 및 실종 연루 혐의로 형조에 회부되었고 모든 관직을 삭탈당한 채 삼남외곽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쌓은 부는 국고로 환수되었으며 그가 사들였던 명당터들은 다시 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풍수에 관한 일이라면 소연을 먼저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묫자리를 함께 오르고 새로 우물을 뚫을 자리를 살폈으며 부엌의 방향과 창이 어디를 향해야 좋을지 말해주었습니다. 풍수는 더는 복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 아닌 마음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만과 소연은 점점 마을 사람들과의 시간이 많아졌고 사람들은 더는 그들을 외지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에 두 사람이 없으면 조금 조용해졌고 두 사람에게도 이 마을은 마음 둘 세상 속 하나뿐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당으로 불렸던 자리에 성만은 작은 서당을 지어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서당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웃고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지요. 처음엔 그저 땅이었지만 이제는 모두를 위한 자리, 마음이 쉬어가는 진짜 명당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온기를 누릴 수 있는 작고 따뜻한 공존의 명당이 되었네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기운은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말, 이제야 마음으로 알 것 같습니다. 얼른 따뜻한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어서 만나고 싶구나, 아가. 성만은 조심스레 소연의 배를 감쌌습니다. 그들 안에 한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를 위해 내가 더 단단해져야겠구나.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편히 숨쉴 자리를 마련해주마. 복은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와 함께 지켜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은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오래 머무는 양지바른 터와 물길은 반듯하고 땅은 고요히 숨을 쉬는 곳. 예부터 이곳은 기운이 고인 자리라 불려왔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엔 홀로 있는 초가집이 있습니다. 성만이라는 사내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성만은 머슴살이를 하며 잎 하나 풀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한양에서 살던 양반 자제였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참 따뜻한 줄 알았지요. 하지만 세상 일은 갑작스럽게도 닥치듯 조부와 부친이 조정 다툼에 휘말리며 관직을 잃었습니다.
성만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집안이 무너지자 세상도 사람들도 낯설게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인사하던 이웃들은 시선을 피했고 도련님이라 부르던 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양반이란 이름만 남은 그에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한때 친구라 믿었던 이들조차 그가 힘든 처지에 놓이자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삭바느질을 받으러 왔었다 들었네? 자네의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입은 버선 실밥이 터졌는데 가져가서 수선 좀 해주게나. 그날 이후 성만은 사람을 멀리하고 말이 줄었습니다. 성만의 집안이 끝내 붙든 건 단 하나, 풍수에 밝았던 조부가 친분이 있던 풍수사와의 내기장기 끝에 받아낸 경상도 끝자락의 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연고 하나 없는 이 마을로 내려와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마을에 역병이 돌았고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쓰러진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떠난 뒤 성만은 더 말을 아끼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돌담 위를 지나가는 고양이나 밭에 내려온 고라니에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놀라지 말거라. 오늘은 왜 혼자 왔느냐? 배고파 왔느냐? 밭은 덜 망쳐라. 나도 겨우내 먹을 걸 챙겨놔야지. 사람 말은 줄었지만 마음속 말까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눌 곳이 사라졌을 뿐이었지요. 그는 매일 새벽 뒷산에 올랐습니다. 나물이나 장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놓고 간 쇠덫의 산짐승들이 다치지 않도록 뒷산을 살피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 길 위엔 조용히 잠든 성만의 가족 무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성만에게 말했지요. 성만아, 이 땅만은 팔지 말 거라. 저기 산자락 아래 작은 땅 말이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될 게다. 집안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자리는 남겨야 한다. 그 말은 예전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운 성만에게 삶을 붙들 수 있게 해준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해 뜨기 직전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가르듯 철컥 더디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만은 조심스레 소리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짧고 억눌린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멈춰선 그곳엔 젊은 여인이 쇠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해진 저고리, 말라붙은 입술, 흐트러진 머리칼. 발목은 피에 젖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흙먼지에 가려지지 않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성만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대 양쪽을 눌러 천천히 벌렸습니다. 딸깍, 쇠가 풀리는 소리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성만은 허리춤에서 천을 꺼내 피 흘리는 발목을 감쌌습니다. 가느다란 발목은 불에 댄 듯 붉게 부어 있었고 살결 아래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성만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자신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던 사내. 그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러 온 건데 덫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성만은 손을 멈칫하다 천을 더 단단히 묶고는 말했습니다. 죽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그 표정엔 웃음보다 체념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돌아서며 등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걷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등에 업히시지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삶을 내려놓으려 산에 올랐고 또 한 사람은 생명을 살피려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만난 건 우연만은 아니었겠지요. 아침 햇살이 스며든 초가집은 고요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살이는 간소했지만 세월의 다른 물건들은 깨끗했지요. 성만은 천을 적시어 조심스레 그녀의 발목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친 부위를 살폈습니다. 상처가 깊진 않지만 붓기가 있습니다. 며칠은 걸리겠습니다. 머무르실 곳이 없다면 여기서 회복하시지요. 성만은 작은 솥에 물을 데우고 약초를 넣어 우려냈습니다. 천을 적시어 그녀의 발목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습니다. 천이 닿을 때마다 가녀린 발목이 그의 손 안에서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감촉에 놀란 듯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지요. 폐가 되진 않을지. 상처가 낫는 대로 곧 떠나겠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혼자 지낸 지 꽤 되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까? 지쳐 계신 얼굴이었습니다. 길을 오래 돌아오셨구나 싶었지요. 그 이상 묻는다고 나아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간섭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성만의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 작게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소연이라 합니다. 미소 짓는 소연을 가만히 보던 성만은 입안으로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요. 저는 정성만이라 합니다. 계시는 동안 마음 편히 지내시지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옷 한 벌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갈아입으실 옷이 따로 없으신 듯해서. 어머니 것이지만 괜찮으시다면 입으시지요. 곱게 접힌 옷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바라보다 옷을 건네받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엔 작은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성만은 물을 떠다 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얼굴과 손을 씻고 흩어진 머리칼을 정갈히 빗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잠잠했던 얼굴에 조금의 생기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잠시 뒤 성만은 따뜻한 죽과 반찬을 챙겨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앉아있던 소연을 보고 성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 너머로도 은은히 감돌던 미색은 세수를 마친 뒤 한층 또렷해졌습니다. 단아한 모습에 성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칙칙하던 자신의 방이 마치 오색 찬란하게 환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조심스레 거두고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건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보며 먹는 한 끼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젓가락 소리와 숨결만으로도 따뜻한 기척이 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성만은 이부자리를 봐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머무르셔도 괜찮으니 발목이 낫기 전엔 무리하지 마십시오. 소연은 짧게 시선을 마주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남녀인 두 사람은 시선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잠자리를 정리한 성만은 자신의 짐을 들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밤 초가집 안은 말보다 조용한 숨소리와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드는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 누운 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만은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저 앳된 여인은 어떤 사연으로 산에 올랐을까? 왜 죽음을 생각해야 했을까? 알 수 없는 마음의 가느다란 실이 자꾸 그녀에게로 뻗어나갔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쫓기듯 살던 나날들에 늘 마음이 불안하던 소연이었는데 이 낯선 초가집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낯선 초가집, 낯선 남자. 하지만 그 어른 등에 엎여 산을 내려오던 순간 그 품은 너무도 따뜻했지요. 왜 이 사람은 혼자 살고 있을까? 혼인을 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과 온전히 내어주던 너른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직 묻지 않은 것들을 조용히 마음속에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성만의 초가집에 머물며 그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성만은 약초를 다려 그녀의 발목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이 어느새 두 사람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적막하던 초가집엔 어느덧 두 사람의 숨소리와 온기가 차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용히 피어나던 그 무렵, 그 평온을 깨듯 마을의 낯선 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앞서고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풍경을 조용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땅의 기운을 계산하려는 욕망이 가만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만호. 그는 본디 한양에서 자란 양반가 자제였습니다. 홍문관 교리로 재직했던 조부는 평생 글로 세상을 논하던 선비였고 아버지는 청백리로 이름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당파 싸움에 휘말리며 그 이름은 오히려 표적이 되었고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관직을 잃고 외곽의 땅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이후 15세 이만호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부는 말없이 세상을 등졌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지요. 누구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청렴이라 불린 삶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조부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 땅을 갖겠다.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내 자리를 만들겠다. 그는 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직관들을 가까이 두며 명당의 정보를 모으고 좋은 터를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한때 스승이었던 배풍수는 그의 욕심을 눈치채고 그를 내쳤습니다. 하지만 이만호가 떠나기 전 배풍수가 자신의 딸과 나누던 말을 이만호는 엿들었습니다. 그 마을 뒷산 능선 아래 작은 평지가 있단다. 햇살이 오래 머물고 물길이 쉬어가는 자리였지. 진짜 명당이란 아마 그런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펼쳐진 산세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맥이 꺾이지 않고 흐르는 곳. 양지와 물줄기까지. 틀림없어. 배풍수가 말한 자리가 맞다. 이만호는 주변을 살피듯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산 아래 조용히 자리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세월의 다른 흙담이 초가집을 감싸고 있었지요. 담 너머로 한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설마 배풍수의 딸. 추격을 놓쳤다더니 결국 여기 숨어 있었군. 여기 알고 찾아온 개야. 그는 입꼬리를 조용히 비틀며 중얼댔습니다. 이 마을도 손을 좀 봐야겠군. 그날 저녁 성만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낯선 기척과 함께 이만호가 초가집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초가집을 훑어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실례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 일대를 살펴보다 이곳이 마음에 들더군요. 저에게 넘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값은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성만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만호는 짧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초가 하나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엔 한양 도련님이셨다 들었습니다. 성만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만호는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양반이란 것도 이름만으론 소용없지요. 허니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지요. 그래야 벼슬도 하고 좋은 혼처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 요즘 댁에 머무는 여인이 있다던데. 괜한 말 나오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만은 빗자루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례한 말씀은 그만두시지요. 이만호는 짧게 웃으며 한 걸음 물러났고 집안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닙니다. 그 여인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한 오해가 생기면 괜한 일이 따를 수도 있지요. 땅은 오래 남아도 그 땅에 발을 딛는 사람은 늘 같은 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이만호는 웃으며 돌아섰고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성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만호는 하인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센 자는 누구냐? 윤노생 어르신이옵니다. 예조 참의를 지내신 양반으로 마을에선 가장 신망이 두텁다 합니다. 청렴하고 고든 성품으로 알려져 있고 마을 사람들 모두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이만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댔습니다. 윤노생이라. 그 노인은 쉽지 않겠군. 그렇다면 다른 수를 써야겠어. 그날 밤 소연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마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 그 말투, 그 조롱 섞인 웃음까지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데려갔던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겨우 의지하게 된 사람에게 또 다른 위험을 안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이 자신을 구할 때 감싸주던 천조각, 자신을 위해 구해온 약초 주머니. 그녀는 성만이 건넨 것들을 소중히 챙겨 넣다가 손끝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빛엔 낯선 감정이 일렁이며 아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는 그녀 앞에 성만이 서 있었습니다. 떠나시려는 겁니까? 소연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무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자 이만호는 절 알아봤습니다. 당신께까지 피해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만은 알 수 없는 강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소연을 이대로 보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를 보내는 순간 다시는 닿지 못할 인연을 놓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소연 낭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소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풍수사였던 아버지의 죽음과 그 일에 얽힌 이만호의 만행들. 말끝마다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성만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제게만 명당의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안고 떠돌다 여기까지 왔지요. 하지만 이만호가 그 땅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절 보내주십시오. 저 때문에 당신까지 다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부께서 한양에 계실 때 알고 지내던 풍수사가 있었다 합니다. 내기장기에서 이긴 대가로 좋은 터를 하나 알려줬다지요. 그 자리를 두고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갈 사람의 자리라고 하셨답니다. 그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소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혼란스럽던 눈빛에 오래전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풍수사가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말없이 오가는 무언가가 이전과는 다른 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개가 걷히고 산자락 중턱에 작은 평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이 오래 머물고 바람이 고요히 쉬어가는 땅,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흙을 짚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이만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련님 같은 분이 지켜야 합니다. 전 떠나기 전에 그 자와 단판을 지을 겁니다. 소연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자신을 구해준 성만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그 은혜를 반드시 이 자리에서 갚겠다 다짐했지요. 성만은 소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단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소연 낭자의 아버지께서 찾으신 땅이고, 낭자가 여기까지 와 닿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 산에서 처음 뵈었을 때 죽으러 오셨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가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소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만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과 함께한 지난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성만에게 이 땅은 그저 버티기 위해 붙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 저녁이면 불빛 넘어 비치는 그림자 하나에 혼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지요. 저도 소연 낭자처럼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집안도 가까웠던 이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연 낭자와 함께한 나날들이 쌓이며 제 마음이 한겨울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대와 함께 말입니다. 소연은 말없이 성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제야 소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도 따뜻한 그의 손을 천천히 마주 잡았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기로 조용히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초가집 마당 한편에 작고 조용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작은 상 위엔 따뜻한 술잔 2개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혼례는 누구에게 알릴 것도 받을 축복도 없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지켜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조용하던 초가집 마당에 이만호가 관원과 하인들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그 문서는 5년 전 성만의 조부가 토지를 넘겼다는 내용이었고 안동관아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즉, 이 집과 산자락은 이미 이만호의 소유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관원은 무표정하게 성만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성만이 본인이요. 이 땅은 이미 토지 문서에 따라 다른 주인에게 넘어간 줄 모르셨소? 귀하가 무단으로 거처를 이어오고 있다 하여 관아에 정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오늘부로 나가라는 처분을 내리러 온 것이오. 성만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환과 장례로 정신없던 시기, 정식으로 관아에 상속 신고를 올리지 못했던 그는 그저 조부의 말을 따라 그 땅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당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멀찍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소연이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문서, 가짜입니다. 바람이 멎은 듯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 사이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오매. 이제 보니까는 예전에 마을을 떠돌아다니던 처녀구만. 맞네. 맞아. 이 집에 누가 산다더니 그 짝이구만. 그 꼴을 할 땐 몰랐는데 곱다고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만호가 조용히 웃으며 소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올랐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태껏 도망치던 것처럼 그냥 숨죽이고 있지 그랬느냐. 너도 잘 알 텐데 내 아비가 왜 사라졌는지. 그 길 너도 따라가고 싶은 것이냐. 그 말은 소연의 오랜 상처를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지요. 그녀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리였습니다.